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은 FOMC 데이. 생각보다 기대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흐름 몇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리스크 온이었고요. 이제 남은 이벤트는 미국이 부양책 통과와 브렉시트 협상 이 정도가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둘 다 이번 주 내에 결정되지 않겠냐 이 정도로 여기는 것 같고요. 또 그 방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글로벌 마켓 리뷰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세션이 급반전에서 상승으로 돌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아이고 바로 시장 잘못 봤습니다 깨갱 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델타로 터진 것 세타와 베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니까 변동성을 패대기 치면 계좌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국 시장은 갭상승 폭도 크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의 흐름도 변동성을 죽일 뿐 추세적 상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투자 주체들도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마감 무렵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 단타로 롱 잡은 거 오늘 시초가 이후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3,000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했죠. 매수한 물량 다 털어냈으니까 외국인들이 단타는 성공한 셈이고요. 주식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 이거는 이 보험사 계정이랑 기타 법인 등이 연말이 되어갈수록 계속 주식 비중 축소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선물 베이시스가 날이 갈수록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시장에 선물 매도를 공격적으로 한 애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저 아래서 선물 매수를 하고 현물 매수를 한 것, 현물은 그대로 들고 있지만 선물은 다 이미 이번 만기에 대강 현물로 다 바꾸거나 아니면 합성 선물로 교체해서 결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중에 프로그램 차익 매도 거의 안 나와요. 혹시 또 누가 살짝 위로 당겨주면 차익 매수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허나 연말인데 누가 공격적으로 선물을 사들어가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시킬 수 있을까요? 따라서 시장은 계속 변동성 죽이면서 점진적인 상승 혹은 아주 지루한 박스를 만드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델타를 아래로 열 필요는 없지만 위로 크게 열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델타를 약간 플러스로 둔 양 레이쇼 스프레드나 단순 스트랭글 매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세션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일이 뭐냐라고 하면 우선 독일이 전일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서 무려 1.24%나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로화가 튀었다는 겁니다. 아시아 세션 내내 미국 지수 선물은 거의 별 볼 일 없거나 오히려 약간 눌리기도 했는데요.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바로 독일 주가 지수가 폭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5시 반에 독일 제조업이랑 독일 서비스 PMI가 울트라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그러면서 유로화도 폭등을 했습니다. 보통 유로화가 폭등하면 독일 못 올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죠. 네, 독일 지수고 유로하고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1.200을 넘어서면서 콜옵션이 확 살아났는데요. 물론 이젠 콜옵션이 막 저점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서 더블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저항선을 위로 돌파해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강세인데도 독일 지수가 조정 같은 거 안 보이고 계속 강세를 지속했죠. 그래서 사실상 장 시작하고 나서 거의 1시간 만에 1%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계속 거기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거는 시장 센티먼트가 그만큼 불리시하다는 얘기죠. 내일 모레가 독일 주가지수 옵션 만기일인데 콜옵션이 이틀간 거의 한 지금 400% 네 더블이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유로존 전체의 PMI도 이 정도면 나이스하게 잘 나왔고요. 게다가 EU 집행위원장이 이 브렉시트 협상 관련해서 업권만 제외하고는 뭔가 그래도 결론이 난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파운드화도 튀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리스크 온이죠. 그러나 모든 종목들이 리스크 온을 오픈한 건 아니었고요. 유럽 증시와 유로화가 그나마 리스크 온을 했고 나머지는 그래도 FOMC 확인하고 가시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만 장 초반 1% 도달하고 나서 한참 횡보했는데요. 그에 비해 S&P 지수는
0.3%밖에 못 올랐을 뿐더러 그 이후로는 솔솔 밀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미국 세션 리뷰하죠. 유럽이 그렇게 딱 붙어서 기다린 동안 미국이 11월 리테일 세일즈가 발표됐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이 소비가 안 좋다는 건 정말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이 실제로 잠깐 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장 열리고 나서는 첫 5분 반에 나름 매도세가 쫙 나왔는데 이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가 나서 좀 당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때 유럽 지수가 같이 내려간 건 아니고요. 그냥 미국만 내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까 그 소비 판매 나쁘게 나온 거 뭐 이런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또 살아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숏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은 새벽 4시 반에 그 파웰 기자회견이죠. 보통 FOMC는 4시에 나오지만 그 FOMC 자체보다는 기자회견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시황 때마다 기자회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응?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FOMC 전에 뭐 오르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장 열리고 나온 그 제조 PMI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컨센서스 상회한 56.5가 나왔고 또 서비스업 PMI는 55.3 나왔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은 약간 못 미쳤는데 뭐 이 정도면 코로나 시국에서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폭등은 아니었고요. 그냥 하락은 멈췄다. 이제 FOMC 나올 때까지는 뭐 살살 반등하자. 그 정도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0시 30분에는 원유 재고가 발표됐죠. 컨센서스가 193만 배럴 감소했는데 313만 배럴 감소로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폭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올랐다가 도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FOMC 확인하자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원유 재고가 무려 그 1,500만 배럴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 뭐 313만 배럴 감소한 거 이거 얼마 감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못 올랐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벽 4시까지는 뭐 시장이 살살 흘렀어요. 그냥 뭐 주가 지수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강보합권이었고 그 위로 막 유로가 굉장히 돌파했잖아요. 근데 그 유럽 마감하면서 또 솔솔솔 다 내려왔고 그리고 파운드와도 뭐 거의 슈팅까지 줬던 거를 다시 다 눌러서 약보합까지 눌렀죠.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오늘 시장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증이 커지게 되죠. 왜냐면 이미 대강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그러니까 뭐 유로화나 파운드 그리고 뭐 주가 지수, 기름 이 정도가 이미 시세가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FOMC 직전에는 거의 다 도루묵이었죠. 그래서 진짜 시세가 뭘까 참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이 새벽 4시에 땡 하고 성명서가 발표됐는데 금리는 뭐 동결, 채권 매입은 계속한다. 뭐 양도금 뭐 그대로. 그리고 점도표도 뭐 2023년까지 동결. 바이러스 위험 뭐 그대로. 뭐 딱히 대단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그 약간 반등한 것마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오히려 비달러 통화들은 마이너스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골드도 그 마이너스 1%까지 밀렸어요. 그런데도 막 부러지는 건 아니었는데요. 왜냐면 또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잖아요. 딱 이제 30분 딱 돼갖고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근데 똑같아요. 파월이 뭐 대단한 얘기 내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은 기자회견하는 동안 하락폭 다 만회하고 다 위로 돌립니다. 뭐 달러가 폭등했던 거 다 내려가고 엔화도 눌린 거 다 올라오고 뭐 파운드도 내려갔던 거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올라오고 금 밀렸던 거 거의 다 올라오고 플러스 나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뭐 다 올라왔다고 보면 돼요. 뭐 눈에 띄는 건 채권도 장중 눌림 다 극복하고 올라왔죠. 자, 그러면 이 뭐냐면 1시간 동안 진행된 그 기자회견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다행이다. 그냥 이번 FOMC 별거 없었구나. 뭐 이런 안도감을 느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아까 서두에서 언급한 올해 남은 두 가지 이벤트, 그러니까 미국 부양책 타결 그리고 브렉시트 이런 거 요것밖에 이제 없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FOMC도 그래 괜찮아 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숏을 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혹여 아시아 세션이나 뭐 유럽 세션에서 부양책 타결 소식이 들려오면 미국 주가 지수 선물이 오히려 이 오버액션 같은 개폭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숏 포지션은 절대로 좀 들고 가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양책이 통과한다고 돼서 뭐 지속적으로 증시 상승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단기적인 폭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델타를 플러스로 열어놓고
변동성은 매도로 대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별 종목 보면 아마존이 2.4% 오르고 간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4% 올랐는데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락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에어비앤비가 10% 올랐죠. 그래서 하락을 멈췄는데 10%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상장 후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 반등이지 추세적 상승 아니에요. 그냥 이 IPO, 뉴 IPO들이 이런 한참 아래로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이번 12월 FOMC만큼 뭐 기대도 적고 실제로 시장 반응도 별거 없었던 FOMC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오늘 되게 조용했거든요. 그래도 달러 인덱스를 90포인트 가깝게 부러뜨려 놓은 거, 그리고 골드와 실버, 카파, 오일 모두 강세로 마감한 거 보면 내년도 키워드는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떻게 되든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시장을 뭐 오르든 말든 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겠지만 올해 남은 이벤트 두 개도 생각보다는 큰 반응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벤트 나오면 이제 올해 장사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올해는 별거 없겠지라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터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유로화 강세, 그리고 달러들 약세, 달러는 약세, 그리고 비달러 바스케팅에서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